남미 대륙 끝자락에는 한때 세계 5대 부국에 꼽혔던 나라가 있습니다. 하지만 지난 한 세기 동안 이 나라는 여러 차례 국가부도를 선언하며 경제 위기의 상징이 되었죠. 끊임없는 혼란 속에서도 변하지 않았던 이 나라, 바로 아르헨티나의 최근 놀라운 변화에 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오늘은 극단적 위기 속에서 감행된 경제적인 실험이 어떤 결과를 만들어내고 있는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2023년 중반 아르헨티나의 경제 상황은 상상을 초월하는 수준으로 악화되어 있었습니다. 시장에서는 자국 화폐가 휴지 조각처럼 취급받았고 사람들은 월급을 받자마자 달러로 바꾸기에 급급했습니다. 한 달 사이 빵 한 개 값이 2배로 뛰는 일이 비일비재했고 저축은 의미를 잃었습니다. 중앙은행이 제시한 기준금리는 연 100%를 넘어섰지만 그마저도 물가 상승을 막지 못했습니다. 이런 혼돈 속에서 기존 정치인들은 아무런 해법도 내놓지 못한 채 국민의 신뢰를 완전히 잃었죠. 바로 그때 방송인 겸 경제학자 출신인 하비에르 밀레이가 극단적인 공약을 내걸고 대선 무대에 등장했습니다. 그는 카메라 앞에서 전기톱을 들어 올리며 기존 체제를 통째로 해체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그의 주장은 명확했습니다. 자국 화폐를 포기하고 달러를 공식 통화로 삼자는 것이었죠. 중앙은행을 아예 없애버리고 정부가 돈을 찍어내는 권한 자체를 제거하자는 제안이었습니다. 많은 전문가들은 이를 비현실적이라 비판했지만 국민들은 달랐습니다. 더 이상 잃을 것이 없다고 느낀 유권자들은 그에게 압도적인 지지를 보냈고 그는 대통령에 당선되었습니다. 취임식 연단에선 그는 화려한 약속 대신 냉정한 경고를 던졌습니다. 앞으로 몇 달간은 지금보다 더 힘든 시간이 될 것이며 고통 없이는 회복도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즉시 행동에 나섰습니다. 정부 부처 수를 절반 이하로 줄이는 것부터 시작했습니다. 수만 명의 공무원이 해고 통지를 받았고 수십 개의 정부 산하기관이 하루아침에 문을 닫았습니다. 빈곤층에게 지급되던 보조금도 대폭 삭감되었고 공공서비스 예산도 절반 이상 사라졌습니다. 전기요금과 가스요금은 단번에 서너 배 인상되었고 대중교통 요금도 급등했습니다. 정부는 재정 적자를 단 한 푼도 용인하지 않겠다는 원칙을 세우고 모든 지출을 세입 범위 안으로 묶었습니다. 목표는 단순했습니다. 정부가 빌려 쓰는 구조를 끝내고 스스로 버는 돈으로만 운영되도록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조치들은 즉각 민생을 강타했습니다. 전기세가 오르면서 가정은 냉난방을 포기해야 했고 대중교통비 인상은 출퇴근 부담을 키웠습니다. 해고된 공무원들은 재취업 기회를 찾지 못했고 보조금을 잃은 빈곤층은 끼니를 거르기 시작했습니다. 노동조합은 즉각 총파업을 선언했고 광장에는 수십만 명의 시위대가 모였습니다. 사람들은 정부 청사를 향해 행진했고 일부 지역에서는 경찰과 충돌이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방송에서는 연일 시위 현장이 중계되었고 정부는 강경 진압 대신 대화를 제안했습니다. 그러나 정책 기조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대통령은 짧은 고통 뒤에 진짜 회복이 온다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몇 주가 지나자 변화가 감지되기 시작했습니다. 한 달에 20%씩 치솟던 물가 상승률이 10% 아래로 떨어졌습니다. 2달 뒤에는 5%대로 진입했고 석 달째에는 2% 수준까지 내려왔습니다. 시장에서 달러 환율도 안정세를 찾기 시작했고 암시장 프리미엄도 급격히 축소되었습니다. 사람들은 더 이상 월급날 아침부터 환전소로 달려가지 않아도 되었습니다. 물가가 잡히자 중앙은행은 금리를 조금씩 내리기 시작했고 시중에도 숨통이 트였습니다. 그리고 더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정부 재정이 흑자로 돌아선 것입니다. 수십 년간 적재에 시달렸던 나라가 단 몇 달 만에 세입 지출을 초과하는 구조를 만들어냈습니다. 수출 규제가 완화되면서 농산물과 원자재 수출이 급증했고 무역 수지도 흑자로 전환되었습니다. 외환 보유고는 빠른 속도로 쌓여갔고 국가 신용도에 대한 평가도 조금씩 개선되었습니다. 국제 언론은 아르헨티나를 기적의 사례로 조명하기 시작했고 일부 경제학자들은 교과서적 성공 사례라 평가했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성과에는 어두운 이면이 존재했습니다. 정부 지출 삭감은 곧 일자리 감소를 의미했고 수많은 가정이 생계 기반을 잃었습니다. 민간 기업들도 긴축 여파로 수요 감소를 겪으며 고용을 줄였고 실업률은 가파르게 상승했습니다. 공식 통계에 잡히지 않는 비공식 실업자까지 포함하면
일할 의사가 있는 인구 중 4분의 1이 일자리를 잃었습니다. 빈곤율은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고 전체 인구의 절반 이상이 최저 생계비 이하로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거리에는 구걸하는 사람들이 늘어났고 무료 급식소 앞에는 긴 줄이 이어졌습니다. 아이들은 학교에 가지 못했고 병원은 약품 부족으로 진료를 중단하기도 했습니다. 정부는 이를 일시적 조정 과정이라 설명했지만 고통받는 사람들에게는 먼 미래의 약속일 뿐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대통령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는 더 큰 그림을 그리고 있었습니다. 그는 수백 개 조항으로 이루어진 거대한 개혁 법안을 의회에 제출했습니다. 이 법안은 국영기업 민영화, 노동법 전면 개편, 외국인 투자 규제 철폐 등을 담고 있었습니다. 야당은 격렬히 반발했고 의회는 몇 주간 공전했지만 결국 수정안과 함께 법안은 통과되었습니다. 이 법안 통과를 기점으로 아르헨티나의 경제 구조는 근본적으로 재편되기 시작했습니다. 국영항공사와 에너지공사가 민간에 매각되었고 그 대금은 국가 부채 상환에 쓰였습니다. 외환거래 규제가 대폭 완화되면서 개인도 자유롭게 달러를 사고 팔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해외 투자자들이 다시 아르헨티나에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고 외국 자본이 조금씩 유입되었습니다. 외환 보유고는 계속 증가했고 국가부도 위험을 나타내는 지표도 빠르게 하락했습니다. 채권 시장에서는 아르헨티나의 국채 가격이 상승했고 금리는 반대로 내려가기 시작했습니다. 정부는 이제 과거보다 훨씬 낮은 비용으로 자금을 조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한 번 반전이 일어났습니다. 최악이었던 고용 지표가 바닥을 찍고 반등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민간 부문에서 새로운 일자리가 만들어지기 시작했고 실업률은 조금씩 낮아졌습니다. 빈곤율 역시 정점을 지나 완만하게 하락세로 접어들었고 소비 지표도 회복 신호를 보였습니다. 국제기구들은 아르헨티나의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로 수정했습니다. 1년 전만 해도 붕괴 직전으로 여겨졌던 경제가 이제는 성장 가능성을 논의하는 단계에 이른 것입니다. 하지만 정치 지형은 여전히 불안정했습니다. 지방 곳곳에서 치러진 선거에서 여당은 참패했고 유권자들은 여전히 생활고에 분노하고 있었습니다. 특히 도시 민민층과 중산층은 정부의 긴축 정책에 강한 반감을 표출했습니다. 여론조사에서는 정부 지지율과 반대율이 팽팽하게 맞서며 국민이 두 진영으로 나뉘었음을 보여주었습니다. 대통령은 이 결과를 심각하게 받아들였고 전략을 일부 수정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는 긴축 기조를 유지하되 취약계층을 위한 선별적 지원을 재개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아동수당과 노인연금 일부가 복원되었고 실업자 직업훈련 프로그램도 다시 가동되었습니다. 공공의료 예산도 소폭 증액되었고 학교 급식 지원도 부분적으로 재개되었습니다. 이는 원칙의 후퇴가 아니라 현실과의 타협이라고 정부는 설명했습니다. 그리고 몇 달 뒤 전국 단위 선거가 다시 치러졌습니다. 이번에는 결과가 달랐습니다. 여당이 의회에서 과반에 가까운 의석을 확보한 것입니다. 경제 지표가 회복되자 유권자들도 조금씩 정부의 신뢰를 보내기 시작한 것으로 해석되었습니다. 대통령은 이를 개혁 지속에 대한 국민적 동의로 받아들였고 추가 개혁 의지를 밝혔습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여전히 신중한 시각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당위 지표 개선이 장기 구조 변화로 이어질지는 아직 미지수이기 때문입니다. 아르헨티나는 과거에도 여러 번 개혁을 시도했지만 번번이 정치적 압력에 무너졌습니다. 국제 원자재 가격이 하락하거나 외부 충격이 발생하면 다시 위기에 빠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또한 사회 양극화가 심화되면서 정치적 갈등이 폭발할 위험도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그럼에도 이 실험은 전 세계적으로 큰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극단적 위기 속에서 극단적 처방이 통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살아있는 사례이기 때문입니다. 일부 국가는 이 모델을 참고하려 하고 일부는 반면 교사로 삼으려 합니다. 경제학계에서는 이 사례를 두고 격렬한 논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긴축이 성장을 만들 수 있는가? 아니면 단지 붕괴를 지연시킬 뿐인가? 국가가 스스로 통화 주권을 제한하는 것이 합리적인가? 아니면 주권 포기인가? 이런 질문들은 단순히 한 나라의 문제가 아니라 경제정책 철학 전반에 대한 질문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 질문에 대한 답은 아직 나오지 않았습니다. 현재 아르헨티나는 갈림길에 서 있습니다. 한쪽 길은 개혁이 성공해 지속 가능한 성장 궤도에 진입하는 미래입니다. 다른 한쪽 길은 사회적 저항과 외부 충격으로 다시 혼란에 빠지는 미래입니다.
어느 길로 갈지는 앞으로 몇 년간의 선택과 운에 달려 있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아르헨티나가 더 이상 과거와 같은 방식으로는 살아남을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변화는 선택이 아니라 생존의 문제였고 그 변화는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이 실험이 성공으로 끝날지 또 다른 실패로 기록될지는 역사가 판단할 것입니다. 하지만 그 과정 자체가 우리에게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합니다. 국가란 무엇인가? 경제정책은 누구를 위한 것인가? 고통의 분배는 정당화될 수 있는가? 이 모든 질문은 단지 남미 한 나라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세계 어디서나 위기는 찾아올 수 있고 그때마다 우리는 선택의 순간을 맞이합니다. 그 선택이 용기인지 무모함인지는 결과가 나와야만 알 수 있습니다. 지금 아르헨티나에서 벌어지는 일은 그 선택의 결과가 실시간으로 펼쳐지는 현장입니다. 우리는 그 현장을 주의 깊게 지켜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언젠가 우리도 비슷한 기로에 설 수 있기 때문입니다. 경제는 숫자가 아니라 사람의 삶이고 정책은 이론이 아니라 현실입니다. 아르헨티나의 실험은 그 현실을 가장 극명하게 보여주는 거울입니다. 그 거울 속에는 희망과 절망이 공존하고 성공과 실패가 교차합니다. 앞으로 몇 년간 이 이야기가 어떻게 전개될지 세계는 숨죽이며 지켜보고 있습니다. 어쩌면 이 실험은 21세기 경제정책의 새로운 이정표가 될 수도 있습니다. 혹은 반복되는 실패의 또 다른 사례로 남을 수도 있습니다. 그 결말이 무엇이든 이 과정에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교훈은 분명히 존재합니다. 위기는 변화를 강요하지만 변화가 언제나 올바른 방향으로 가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변화 없이는 위기에서 벗어날 수도 없습니다. 이 모순 속에서 한 나라가 지금 싸우고 있습니다. 그 싸움의 승패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싸우고 있다는 사실 자체가 이미 하나의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습니다. 포기하지 않는 한 길은 언제나 열려 있다는 메시지 말입니다.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들려주세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